예, 공동복합 읽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해를 따른 부분만 읽는 겁니다. 원문의 내용은 원문의 번역을 충실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에는 다양하게 그 자기 주관이 조금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번역의 원문을 읽을 때는 항상 조심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걸러가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비교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해봅시다. 제가 정리해놓은 부분만 지금 읽습니다. 자세한 번역에 대한 설명, 내용에 대한 설명은 해석본에 대한 것을 따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제가 올려두겠습니다. 같이 영상 여기 있죠, 그죠? 동통보 무료 영상방 있습니다. 여기 링크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월의 간목, 2월이죠. 2월의 간목, 2월이면 이제 묘월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묘월, 양인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묘월의 간목은 양인격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칠사를 대동하고 있을 때 양인을 격에서는 이제 그 양인의 작용이 이제 제어됨으로써 경금이 되라 중요한 그 작용력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예, 이게 이제 공통모가 조금 살짝 다르죠. 걔네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묘의 간목은 을목이 기세를 얻어서 펼쳐나가기 때문에 간목은 진인 수를 흩어놓아야 하고 을목으로 흩어지게 되니 간목의 기세가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을의 가지에 무게를 두어서 흩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간목의 기세가 나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경금의 기세를 본다면 자연스럽게 을목을 부르게 되지만 을목이 금을 받다면 자연히 간목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으로 간목은 그로부터 권위를 얻어서 급제의 무리에 자숙함을 주는 것으로 소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도는 아니라도 그게 특별함으로써 그 재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가 되기보다는 권위를 앞세워서 양인의 날을 세우는 무인이 되겠습니다. 칠사를 쓰는 모양이기 때문에 원문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이 무력하지 않게 생존하는 재성이 있다라고 하면 권위는 높아지고 많은 무리는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이 되어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갑이 묘월에 태어나면 일간의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칠사를 부리죠, 그죠? 부리는데 보통 이제 이게 칠살이라 해도 그 근의 이 경금의 작용이 어느 정도는 작용력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 개수의 작용은 경금을 무르게 할 것이고 양인의 작용을 부추기며 목이 번성하는 결과로 좋지 않게 되니 토는 흩어져 재물은 손상되고 관은 많은 도적의 무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갑은 정도를 벗어나고 칼날을 휘두르는 무례한이 될 것입니다. 이 다른 계절 같은 경우는 개수를 잘 쓰거든요. 근데 지금 묘월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런 중에 양인이 더 있다 이렇게 하면 도적의 무리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흉폭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완전고 이제 이 해석이 그죠? 그렇게 예측에서 말하기를 목이 왕성하다 하면 화의 밝은 광채로 목의 기운을 펼쳐내며 이제 누설하는 겁니다. 그죠? 목화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춘절에는 목이 보통 화를 보면서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 밝음은 가을이와 금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을에 치르는 과거 시험에 임할 수 있고 그래서 봄에 목이 화를 보면서 확 펼쳐냈다면 이거는 결실을 이루는 것은 가을로 와야 되겠죠. 그죠? 목이 봄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화를 보아 그 빼어남이 뻗어가니 오랫동안 장수함을 뜻하고
목이 많기만 하고 의지할 자리가 없다 이러면 차라리 목이 토에 뿌리를 두어서 안정되게 되니 지지의 토의 자리로 운이 흘러가는 것은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묘를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는 워낙 그 양인의 그 목의 그 간목의 상태가 흩어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작용을 설명하였다고 봅니다. 이 지금 제가 이거는 제가 지금 주제를 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따로 있습니다. 사물의 간목을 해 봅시다. 사물은 진월입니다. 진월의 계절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진월에는 이제 토가 주사령하겠죠. 그죠? 토가 하면서 수가 이제 완전하게 펼쳐지는 계절이 되고, 화가 펼쳐지고 수는 이제 임수의 작용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완전하게 펼쳐져야 되는 준비를 하는 계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월의 간목은 이제 간목의 수가 화를 향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병화로 향하는 계수의 작용으로 수는 점차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금으로 수를 보존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계수는 흩어져서 화를 따르기 때문에 임수로 간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임수 쓰는 걸 잘 보십시오. 이 계수하고 임수에 대한 이 이제 임수가 여기서는 진월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진월이기 때문에 토가 이게 지금 사령에 있거든요. 이때는 병화가 따블이 됐네. 병화 임수와 경금을 바로 보면 병화의 작용이 급히 약해집니다. 그러니 경금으로 수를 생하여서 간목이 확산하고 펼쳐지는 을목의 작용을 제어해서 그 간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경금과 임수가 서로 도와서 간목을 잘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풍수의 음덕인 주위 환경과 여건이 경금과 임수의 조화를 도와야만이 간목이 부귀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경금이 한계에 통한했다 이렇게 하면 병화를 쓴다는 것은 갑의 수를 더욱 고갈하여 갑이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게 될 테니, 이제 여기서는 이 토를 계속 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 됩니다.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아주 빼어난 사람으로 재주와 학문이 풍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로를 해놨죠. 임수를 쓴다는 것은 경금의 생조로 수가 완전히 마르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진월이라는 수가 제어되어서 입고되고 임수가 개수로 전환하는 계절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계절이다 이 말입니다. 임수가 개수로 전환할 수 있는 계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 쓰는지 다른 우리 공통보와 이런 데서는 다른 주회를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잘 없습니다. 혹시 진월에 병화가 2개 투출한다면 수가 마르기 쉬울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화가 너무 많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간목은 병들고 시들어서 기세가 꺾이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경금이 나오지 않고 지지에만 있다 이렇게 하면 화를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 금의 날카로움으로부터 목이 화로 흩어짐을 제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귀를 논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진월에는 경금이 양지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병화가 2개가 있고 임수와 개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화를 제어한다 해도 이미 병화가 만방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부귀를 이루는 것은 힘들고, 단지 목이 수로 자신을 보존하는 공부하는 사람 정도, 그죠? 예, 그냥 수를 받아서 일하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정도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월이 보기보다 까다롭죠, 그죠? 예, 원래 진술 숙미율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사주에 수가 전혀 없고 무기토가 같이 나와서 토가 완연하고 지지에 토를 이뤘다. 이라면 차라리 토에 의탁해서 기명종제가 될 뿐입니다. 이제 "아이고 할 수 없네. 이렇게 토로 따라가라." 막 이렇게 합니다. 요 공통모함에서는 종제는 아직 종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인제 요기에 그 쪼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요게 번역해서 제가
설명하는 걸 좀 보태는 정도로서만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스스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제 토가 너무 많아서죠. 그죠? 이 목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는 예 봄이 한창 하고 그 끝나는 지점에는 전부 다 이 그 수를 갖다가 화로 올리기 위해서 이 토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가 모두 토로 올라가 버리고 토의장이 많다라는 것에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타인의 재물을 맡아 살아가는 사람이나 처가 기세를 잡아서 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 이게 인제 김영종재의 그런 해석입니다. "진을의 잡기에 무토기토가 투건하고선 또 일간이 비겁을 본다." 이렇게 한다라면 토와 일간의 다툼이 생기는 것으로 이런 사람은 늘 재물을 다투어 얻어야 하는 것으로 늙을 때까지 노력과 고생을 스스로 하게 되고 집안을 안정적으로 다스려 가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제 난감하죠. 토가 올라탔는 데다가 또 일간이 또 옆에 비겁들이 확 이렇게 붙어 나가는 겁니다. 예. 여명도 이와 같은데 여명은 고난을 지고 휘두르려고 하고 현명한 여자는 고난을 지더라도 또 내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금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겁을 거듭한다 이렇게 할 때는 수들은 더 흩어지고 토를 쟁취하기 때문에 도덕은 없어지고 예 엄난하고 이게 토라는 것은 인제 수를 극월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엄난하고 사악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안 좋게 이야기해 놨죠. 그죠? 예. 혹시 지지에 근국이 있다 이라면 이때는 간목이 극을 받으며 목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로소 이때는 부득이하게 '이 정화를 쓸까?'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진월은 간목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아주 적은 수로 목을 유지해야 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화를 사용해서 목을 소진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화는 금을 극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하는 것이고 아직 봄의 계절이기 때문에 경금이 수를 생하는 조건에서는 경금과 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수를 쓴다라면 개수는 간목에 머무르지 못하고 병화로 나아가고 예 간목을 분산하고 화를 열어서 금생수하는 작용보다 금의 형성으로 간목을 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옛 책에서 말하기를 간목이 인묘월의 계절에 태어났다고 하면 목이 성장하고 위로 오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목이 엄청 무성하다 이렇게 하면 적절히 금의 제어가 있다면 좋지만 경신금이 모두 다 목을 제어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화방을 달려서 금을 떨구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제 목이 인제 무성하는 경우죠. 인묘월은 어쨌든 목이 기본적으로 무성하니까 이때는 이제 목이 번성할 때는 인제 이거에 대한 조절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보통은 인제 화방을 달려서 인제 가게 되는데 이 금이 조춘에 금이 나오게 되면 목이 성장을 잘 못하거든요. 고렇게 보험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화로 재물을 얻어 부유함을 얻고 화토로 금을 달아 귀함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수운의 방을 얻는다면 차가움이 목의 무성함과 뒤섞임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고집과 주장은 강하지만 이루어 나가는 것은 대략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는 인제 목이 수를 얻어 가지고 좋을 것 같지만 그죠? 춘절에는 수를 얻어서 역으로 타고 가게 되면 수가 가라앉아 버리고 낮아져 버립니다. 목이라는 것은 원래의 성은 위로 올라가는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세한 해석은 분석하는 영상에서 같이 보시고 요거를 또 보시기 두 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요거는 요까지 하겠습니다.